수원 B단계 나머지 문제 쭉 풀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B단계 문제 풀이를 너네가 볼 때는 내 풀이랑 너 풀이랑 일치하는지를 봐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맞았다가 아니라 내가 전화해서도 그렇고 일일이 질문할 때도 그렇고 뭐냐면 너네가 내 풀이랑 너네 풀이랑 일치하는지를 물어볼 거야. 그리고 주로 너네가 중 문제지만 일반적으로 너네가 그냥 평소처럼 풀던 대로 풀면은 나랑 틀리는 그런 요점들을 내가 항상 물어보거든. 그래서 그거를 알아둬야 돼. 중요한 거. 자, 56번이야. 56이야. 자, 주어진 조건에서 얘를 간단히 하라고 하면은 너네가 이 지수 법칙을 계속 적용할 때는, 그러니까 뭐 거듭 조건을 생각할 때는, 잠깐만, 지금 이제 지수를 확장했잖아. 우리가 지수를 확장함으로 인해서 딱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수를 확장을 하면서 지수 자체가 안 닫히게, 지수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성질 자체가 안 닫히게끔 확장을 하던 게 주된 목적이었어. 안 닫히게끔 확장을 하되, 안 닫히게끔 확장을 할 때는 우리가 뭐 지수가 가지고 있는 지수가 정수일 때는 물론 확장이 되지만 밑이라고 하는 밑은 반드시 0이 아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지수를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 다음에 실수까지 확장을 시킬 때는, 이때는 반드시 밑이라고 하는 게 뭐 0보다 컸어야 돼. 요게 중요했지.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헷갈려 했던 게 마이너스 2의 제곱에 2분의 1 이런 거 계산할 때는 지수가 지금 유리수끼리에 대해서 유리수끼리 계산을 한다고 할 때는 밑이 지금 음수일 때 음수 자체를 계산할 때는 요거 자체가 계산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수가 유리수일 때 우리가 무턱대고 얘를 마이너스 2에 2 곱하기 2분의 1로 계산해서 마이너스 2에 1제곱을 해버리면 얘가 마이너스 2잖아. 근데 실제로 얘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아니거든. 그래서 얘는 이럴 때는 뭐 밑이 양수로 만들어준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실제로 뭐 2의 제곱이랑 같고 여기에 2분의 1을 계산을 해서 실제로 얘는 2에 2 곱하기 2분의 1제곱 따라서 2의 1제곱이 되어서 얘가 2가 돼.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지수 법칙을 여전히 똑같이 다 쓰면 돼. 단 우리는 정수일 때는 반드시 뭐 0이 아니어야 되고 유리수하고 실수일 때는 뭐 밑이 0보다 커야 된다는 두 조건을 반드시 상기를 하고, 자,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는 밑이 0이 아니면 되잖아. 따라서 우리는 뭐 특히나 0의 0제곱은 이제 우리가 정의가 안 돼. 정의가 안 되거든. 0의 0제곱.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면 1의 0제곱, 2의 0제곱 모두 1이잖아. 그러니까 봐봐. 1의 0제곱, 2의 0제곱 모두 1이야. 자, 근데 0의 1제곱, 0의 2제곱 모두 0이잖아. 그러면 쭉쭉쭉쭉 가서 얘가 뭐 1의 0제곱, 1의 0제곱, 2의 0제곱. 봐봐. 1의 0제곱, 2의 0제곱 모두 1이야. 그러면 뭐 0.1의 0제곱, 0.01의 0제곱 모두 1일 거야. 쭉 가서 0의 0제곱을 하면은 이런 논리에 의하면 1이거든. 근데 이 논리로 가면은 0의 1제곱, 0의 2제곱, 0의 3제곱 모두 쭉 전부 다 0이야. 그러다 보니까 쭉 가다 보면은 다시 지수를 줄여서 보면 0의 3제곱, 0의 2제곱, 0의 1제곱, 그리고 뭐 0의 0.1제곱, 0의 0.001제곱, 0의 0.00001제곱 모두 0일 거야. 따라서 위의 논리로 가면은 0의 0제곱은 1이지만 밑의 논리로 가면 0의 0제곱은 뭐 0이야. 그러니까 두 개 자체가 달라. 따라서 우리는 0의 0제곱이라는 걸 정의가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 밑이 0이 아닌 케이스를 많이 생각을 할 거야. 그리고 밑이 0인 케이스 자체는 우리가 생각이 불가능하거든. 오케이, 됐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밑이 0이 아닌 케이스를 두는 거야. 됐어. 요거는 한번 봐두면 되고. 자, 56번이야. 56번 이제 쭉 갈게. 자, 56에서는 쟤네를 간단히 하라고 할 때는 간단히 하는 방법 자체는 뭐 딱히 뭐가 없어. 그냥 하라는 대로 계산하면 돼. 자, 첫 번째 3에 마이너스 5제곱 플러스 27에 마이너스 2제곱 분의 4잖아. 그럼 얘를 계산을 하면은 묶어낼 수 있는 거 묶어내주고 생각을 해야 돼. 얘는 뭐 2의 제곱에 3의 마이너스 5제곱 플러스 27이라는 게 3의 세제곱이지. 그래서 3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우리는 지수가 이제 음수더라도 여전히 지수 법칙을 여전히 그대로 유지가 가능하지. 3의 마이너스 5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6제곱. 자, 그 다음에 주어진 게 4의 세제곱 플러스 8의 세제곱 분의 9야. 그러니까 얘는 뭐 2의 제곱의 전체의 세제곱이고 얘는 뭐 2의 세제곱의 전체의 세제곱 분의 9지. 얘가 3의 제곱. 그러니까 얘는 뭐 계산해주면 2의 6제곱 플러스 3의 9제곱 분의 3의 제곱이 돼. 근데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할 때는, 자, 이제 너네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너네가 뭐 특히나 주어진 조건에서 2의 제곱에 3의 마이너스 5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6제곱이고 여기 뭐 곱하기 2의 6제곱 플러스 3의 9제곱
3의 9제곱에 3의 제곱이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공통된 거를 묶어낼 수 있어. 여기서 중요했던 건 이 얘네를 두는 게 아니라 얘네가 처리가 안 돼요가 아니라 여기서 공통된 거. 주된 공통된 요소를 뭐 처리해주자라는 게 중요해. 처리. 공통된 요소를 어떻게 처리해 줄 거냐? 공통된 거를 묶어내주면 돼. 공통된 거. 지금 위에서 보면은 3의 마이너스 5제곱, 3의 마이너스 6제곱이잖아. 3의 마이너스 6제곱이 공통을 묶어낼 수 있잖아. 3의 마이너스 6제곱을 묶어내면 3의 마이너스 5제곱은 여전히 3이 되지. 3의 마이너스 6제곱은 플러스 1이 되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묶어내줘야 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2의 제곱, 2의 제곱은 4지. 근데 3 플러스 1은 4잖아. 그래서 얘 약분이 가능해. 자, 그리고 위에는 3의 제곱이지. 그리고 밑에도 2의 6제곱, 3의 9제곱이잖아. 그럼 2의 6제곱을 묶어내면 되잖아. 얘는 뭐? 2의 6제곱, 2의 6제곱, 3의 9, 왜 3의 9제곱? 2의 9제곱이지? 2의 9제곱, 3의 9, 저기, 2의 9제곱이지. 2의 6제곱을 묶어내면 얘는 뭐? 1 플러스 2의 세제곱이지. 그러니까 1 플러스 2의 세제곱은 2의 세제곱이 8이잖아. 그러니까 8 더하기 1은 9잖아. 얘가 9야. 그러니까 9랑 3의 제곱이랑 약분이 가능하잖아. 따라서 결국 남는 건 뭐? 3의 마이너스 6제곱 곱하기 2의 6제곱분의 1. 그럼 얘는 뭐? 실제로 3의 6제곱 곱하기 2의 6제곱분의 1. 6 같네. 그러니까 뭐? 3 곱하기 2의 6제곱분의 1이야. 그래서 뭐? 실제로 얘는 6의 6제곱분의 1이고 다시 고쳐주면 얘는 뭐? 6의 마이너스 6제곱. 되겠어? 여기서 주된 요점 자체는 뭐 공통된 요소를 제거하는 게 제일 중요했던 거야. 포인트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는. 자, 그 다음에 57이야. 57. 자, 쟤는 양수, 자연수 n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물어보네. 그러면 n 자체를 일단 처리하고 생각을 해줘야겠지. n이라고 하는 게 뭐? 2분의 1의 마이너스 4제곱, 3분의 1의 마이너스 3제곱, 자, 5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 자, 중요했던 게 어제 뭐였어? 내가 거듭제곱의 계산을 하면서 주된 요소 자체가 뭐? 지수를 확장하면서 a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는 게 a의 n제곱 분의 1로 들어갔었지. 따라서 너네가 a n제곱 분의 1 또는 뭐 얘네를 다시 고쳐주면은 뭐? a분의 1의 전체의 n제곱이야. 따라서 a분의 1의 n제곱이라는 게 뭐? a의 이렇게 적을까? a분의 1의 n제곱이라는 게 a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거랑 a분의 1의 n제곱이랑 a의 마이너스 n제곱이랑 겹쳐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줘야 돼. 따라서 우리는 각각에 대해서 2분의 1이라는 게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그래서 실제로 뭐? 얘네 자체는 2분의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에 마이너스 4제곱, 그 다음 뭐 3의 마이너스 1제곱에 마이너스 3제곱, 5의 마이너스 1제곱에 마이너스 2제곱. 그래서 합쳐보면은 2의 4제곱, 그 다음에 3의 3제곱, 그 다음에 5의 제곱.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지. 그럼 각각을 계산하면 2인 4, 4, 4, 16에다가 3, 3, 9, 3, 27에다가 5, 25.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68이 나온대. 요거는 뭐 계산하면 68이야. 68을 해보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 n의 양의 약수의 개수잖아. n의 양의 약수의 개수. 자, 그럼 68의 양의 약수의 개수잖아. 자, 요거 관련된 개념 한번 오랜만에 다시 해볼까? 지금 68의 양의 약수의 개수야. 자, 양의 약수의 개수. 양의 약수의 개수가 기억은 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세하였어? a가 주어진 조건에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a의 p제곱, 그러니까 뭐 p의 L1, q의 L2, 뭐 r의 L3 이거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했어? 기억은 나? 약수의 개수는 뭐 L1 더하기 1, L2 더하기 1, L3 더하기 1. 그래서 각각을 1씩 꼭 더해서 거기다가 뭐 곱하기로 생각을 했었지. 곱하기로. 그래서 실제로 얘네가 구성되는 원리, 이 원리는 우리가 수학 하에서 했어. 원리. 이 원리는 뭐 수학 하에서 했었어. 이 하에서는 얘는 뭐 결국은 곱의 법칙. 곱의 법칙이었지. P라고 하는 게 이 약수의 개수 N이라고 하는 게 그 뭐 P의 뭐 크게 L1, P의 L2, P의 R의 L3라는 형태면은 여기는 N의 약수, 이거의 N의 약수를 N-이라고 하면 이 약수는 반드시 뭐 PQR이라는 인수를 반드시 가져야 되고 각각의 지수를 L1-, L2-, L3-라고 하면은 L1-라고 하는 게 뭐 L1보다 작아야 되고 L2-라고 하는 게 L2보다 작아야 되고 L3-라고 하는 게 L3보다 작아야 돼. 따라서 애초에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L1을 쓸 수 있는 게 뭐? 중요한 건 뭐? 여기 이것 때문이야. 0부터. L1이라고 하는 게 0부터 L1까지 쓸 수 있으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가 뭐야? L1 더하기 1개
똑같아. L2라고 하는 건 뭐? 0부터 L2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가 L2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L3라고 하는 게 0부터 L3까지이기 때문에 얘는 뭐? L3 더하기 1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 얘 P를 써도 되고, P를 써도 되면서 동시에 Q를, 그러니까 P, Q, R이 모두 동시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약수 자체가 섞여지잖아. 따라서 요것도 발생하면서 동시에 요것도 발생하고 따라서 동시에 발생해. 따라서 뭐 어떤 법칙? 고배 법칙. 고배 법칙에 의해서 모두가 각각 동시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뭐 L1 플러스 1개가 쓰일 수 있고 여기 뭐 L2 플러스 1개가 쓰일 수 있고 L3 플러스 1개가 모두 쓰일 수 있어서 각각을 모두 곱하면은 요거가 되고 각각에 대해서 우리는 N-라고 하는 약수가 이렇게 표현될 거야.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가 이렇게 돼. 자, 중요한 건 얘네 원리가 하에서 뭐 수학 하에서 배웠던 우리 경우의 수 파트에 대해서 뭐 고배 법칙에 의해서 이러한 경우가 생긴다는 거지. 봐야 되는 거를. 따라서 우리가 68 따라서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요거였지. 결국 68이라는 거를 소인수분해 보면은 2의 제곱 곱하기 17이야. 2의 제곱 곱하기 17. 따라서 우리는 이거의 약수의 개수는 뭐 지수를 하나 증가하고 지수를 하나 증가해서 3 곱하기 2가 되어서 총 6가지. 그래서 이렇게 되지. 지수를 하나씩 증가해서 곱한다는 건 원래 뭐 결국 곱의 법칙 때문이었어. 자, 그 다음에 58. 자, 58번이야. 58은 4의 마이너스 세제곱 나누기 4의 마이너스 6제곱 나누기 2의 마이너스 5제곱의 전체의 마이너스 4제곱은 2의 n제곱이래. 자, 봐봐. 요거랑 관련된 내용을 한번 해볼게. 너네가 요거랑 뭐랑 비교해야 되냐면 4의 마이너스 세제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랑 한번 비교해보자.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5제곱 나누기 2의 6제곱이랑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5제곱 나누기 2의 6제곱 하는데 이렇게 뒤에부터 괄호 좀 묶어놔. 얘네 두 개가 너네 의미 차이가 구분이가? 중요한 건? 요 의미 차이가 구분이가? 이 구분이 가는지 안 가는지를 구분해야 돼. 나누기 항상 나누기가 있으면 순서를 반드시 이거 중에 순서라고 하는 게 뒤에서부터 앞에서부터 마음대로 섞어서 하면 돼. 순서가 반드시 앞에서부터 가야 돼. 앞에서. 그래서 앞에서부터 쭉 가야 돼. 따라서 아무런 괄호 없이 나누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앞에서부터 계산을 해야 되고 괄호가 있는 상황에서는 얘네 먼저 계산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따라서 우리가 나누기하고 곱하기가 섞여 있을 경우는 반드시 앞에서부터 쭉 가야 돼. 그러면 너네가 비교할 게 뭐냐면 얘랑 비교할 게 뭐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5제곱 곱하기 2의 6제곱 그리고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5제곱 곱하기 2의 6제곱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5제곱 나누기 2의 6제곱 그리고 뭐 있겠나? 이렇게 곱하기 나누기 있는 요렇게 세 케이스. 그 다음에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5제곱 나누기 2의 6제곱에다 괄호 이렇게. 자, 이거는, 1번이야. 자, 내가 요거, 1번이야. 자, 1번 케이스는 곱하기가 다 있으면은 어느 거 먼저 해도 돼. 즉, 곱하기가 있으면 이렇게 먼저 계산해도 되고, 이렇게 먼저 계산해도 돼. 따라서 너네가 곱하기가 있을 때는 주로 어떤 것 먼저 계산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너네가 쉬운 것부터 먼저 묶어서 생각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 경우 우리는 어떤 법칙이 성립한다?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해. 결합법칙. 근데 실제로 나누기하고 곱하기가 섞여있는 나머지 세 케이스에 한해서 밑에 있는 두 케이스에 한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에서 얘네는 경우 뭐? 결국 앞에서 왼손을 쓰니까 그렇다. 앞에서부터 가야 돼. 따라서 앞에서부터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반드시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따라서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서부터 계산을 해야 돼. 허나 괄호가 이렇게 계산해 있으면 이 경우 자체는 뭐 얘 먼저 계산을 해야 돼. 중요한 건. 아마 이 내용 자체는 뭐 언제 배웠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 이 내용 자체는.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58번에서는 저 괄호 자체를 계산을 할 때는 58번에 자 중요한 게 지금 한 게 58번이지. 58번이야. 4의 마이너스 세제곱 나누기 4의 마이너스 6제곱 나누기 2의 마이너스 5제곱의 전체의 마이너스 4제곱이 2의 n제곱이래. 그러면 괄호 있으니까 괄호 먼저 처리해줘야겠지. 근데 안에 있는 거 먼저 처리가 가능하잖아. 4의 마이너스 2의 제곱이지. 2의 마이너스 12제곱 나누기 2의 마이너스 5제곱. 그러면 얘는 뭐 계산해주면 2의 마이너스 12제곱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5제곱이지. 자, 요게 가장 큰 특징이었어. 나눗셈에서는 우리가 지수를 음수로 확장하면서 나눗셈이 간단하게 이렇게 됐었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는 각각에 대해서 나눗셈을 할 때는 지수의 크기 비교를 했었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크기 비교를 안 하고도 마이너스 지수를 확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가 됐었어. 따라서 우리는 얘는 뭐 2의 마이너스 12제곱 플러스 5제곱이니까 얘는 뭐 2의 마이너스 7제곱이네.
그 다음에 얘는 뭐 4의 앞에 원래 있던 걸 얘를 고쳐주면 뭐 2의 마이너스 6제곱 나누기에 2의 마이너스 7제곱의 전체의 마이너스 4제곱 따라서 2의 마이너스 6제곱에 나누기에 2의 이거 뭐 중요한 거 얘네 음수일 때도 여전히 지수법칙 성립하지. 마이너스 7 곱하기 마이너스 4는 4, 7에 28 따라서 계산해주면 얘는 뭐 2의 마이너스 6제곱 빼기 28이야. 따라서 2의 마이너스 34제곱 따라서 n이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34제곱이네. 됐어? 이렇게 계산하면 돼. 자, 중요했던 건 너네가 요걸 다시 생각해야 돼. 뭐 쭉 하고 내가 요거 4개 쭉 정리했지. 이렇게 4개. 그래서 곱셈만 있으면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 결합법칙이 성립하거든. 그래서 어떤 걸 순서로 먼저 계산해도 되는데 나눗셈이 섞여버린 이상에서는 반드시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차근히 계산해야 되고 나눗셈이 섞여 있더라도 혹시나 괄호가 섞여 있으면은 괄호 먼저 계산을 해서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봐야 되는 거는. 됐어? 그 다음에 59. 자, 59번이야. 자, 59번에는 너네가 힌트를 봐야 되는 게 힌트를 본다기보다는 식 자체를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2의 마이너스 4제곱 플러스 1분의 1 2의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1분의 1 2의 제곱 플러스 1분의 1 2의 4제곱 플러스 1분의 1이야. 다음을 간단하게 처리를 할 때는 일단은 봐봐. 여기에 대해서 2의 4제곱, 2의 제곱이랑 2의 4제곱 자체는 딱히 뭐 더 이상 뭐 이거를 전개하거나 계산하거나 풀어서 쓸 수도 있지만 너네 눈에 뭐가 들어냐 2의 마이너스 4제곱이랑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들어와야 돼. 얘네 자체는 또 분수로 처리되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얘네에 비해서 얘네가 처리하기 까다롭다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면 너네가 어디 여기를 더 처리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저기를 어떻게 처리해주냐? 뭐 마이너스 지수를 양수로 바꿔줘야 돼. 그럼 어떻게 바꿔주냐? 분모 분자의 쟤네 마이너스를 처리하게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2의 마이너스 4제곱이 양의 지수를 갖도록 처리를 해주면 뒤에 거랑 혹시 같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 얘에서 뭐 2의 마이너스 4제곱 플러스 1분의 1을 분모 분자에 얘네를 양의 지수로 만들려고 마이너스 4를 무력화시켜. 어떻게? 분모 분자에 2의 4제곱을 곱해. 그렇게 되면 얘 하면서 얘가 마이너스 지수가 무력화되잖아. 그러니까 직접 분배하면 2의 마이너스 4제곱이랑 4제곱을 곱하면 2의 제로제곱이니까 1이 되지. 그 다음에 얘는 뭐 플러스 1이니까 2의 4제곱 분의 2의 4제곱 분모 분자에 곱했으니까 얘가 2의 4제곱이 돼. 그래서 얘가 실제로 얘가 얘랑 같아. 얘가 똑같아. 2의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지수로 무력화시키려고 분모 분자에 뭐 2의 제곱을 곱해. 분모 분자에 2의 제곱을 곱해. 그래서 계산해주면 얘는 뭐 2의 마이너스 2제곱 각각을 분배해주지. 분배해주면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랑 1제곱이랑 곱해버리면 2의 제곱이랑 곱해보면 무력화되지. 그러니까 1이 돼. 2의 제로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뭐 2의 제곱이 되고 얘는 뭐 2의 제곱이 되네. 그래서 얘가 뭐 계산을 해보면 얘가 이렇게 되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 다시 식을 정리해주면은, 원래 있던 식 자체를 다시 정리해주면 뭐, 1 플러스 2의 4제곱분의 2의 4제곱, 거기다가 뭐, 1 플러스 2의 제곱분의 2의 제곱, 거기다가 뭐, 1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이고, 얘는 뭐, 1 플러스 2의 4제곱분의 1이잖아. 그러면 2의 4제곱, 2의 4제곱 같은 것끼리 묶어주면 되지, 이렇게. 이렇게 묶으면 뭐, 1 플러스 2의 4제곱의 분모가 같으니까 다시 1 플러스 2의 4제곱.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묶을 거야. 1 플러스 2의 제곱. 1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 플러스 2의 제곱일 거 아니야. 근데 두 개 더 안 해. 어라? 여기 분모 분자 같잖아. 얘 계산하면 뭐야? 1. 얘 계산하면 뭔데? 얘 계산하면 1. 따라서 두 개 더하면 계산하면 값이 2다. 라고 이렇게 처리가 되지. 딱히 어려운 건 아니지. 됐어. 자, 그 다음 60번이야. 자, 60번에는 A라고 하는 게 뭐 6제곱근에 2의 마이너스 루트 3이래. 그럼 너네가 이걸 보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문제의 조건은 구하려는 것과 주어진 조건 자체를 항상 같이 봐야 돼.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뭐야? A의 제곱 플러스 A의 4제곱 플러스 A의 6제곱 플러스 A의 8제곱 플러스 A의 10제곱. 그리고 위에는 뭐 A 마이너스 2제곱, A의 마이너스 4제곱, A의 마이너스 6제곱, A의 마이너스 8제곱, A의 마이너스 10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너네가 이거를 혹시나 처음 봤다면, 우리가 이거는 개념 원리에서 풀어봤지. 처음 봤다면, 혹시나 이거를 처음 보거나 오랜만에 푼다면서 기억이 안 난다면 너네가 얘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생각해봐. 그러면 이 문제, 이 수식 자체에 봐야 될 건 뭐? 식 자체에 식이 가지는 특징을 알아야 돼. 식이 가지는, 이게 어떠한 식이 가지는 특징이 뭘까? 특징이 뭘까라는 걸 알아야 돼. 식이 가지는 특징. 그럼 식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봐야 되잖아. 그럼 식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보면 지수 자체가 여기가 지수 자체 차이가 따라서 지수라고 하는 게 모두 이 차이가 나네. 이게 뭐 분모에는 이 차이 나고, 분자 역시도 뭐 지수 자체 차이가 뭐 모두 이 차이가 나네. 지수 자체가 반드시 이 차이가 나네.
그리고 우리가 길면은 이 긴 거를 이렇게 잘라서 봐봐. 잘라서 보면 2의 제곱이랑 A의 제곱이랑 A 4제곱 요거 앞에서 처리했어. A의 제곱이랑 A 4제곱 있으면 어떻게 처리했어? 어디 갔나? 어디 간 거? 그래서 공통적인 거 묶어냈던 거 기억 안 나? 여기 봐봐. 아까 뭐 3의 마이너스 5제곱이랑 3의 6제곱이 있었어. 그래서 공통적으로 뭐 아까 여기서 3의 마이너스 5제곱 있었는데 얘네를 뭐 공통된 요소 3의 마이너스 6제곱을 묶어냈잖아. 아까도 여기도 똑같아. 2의 6제곱, 2의 9제곱 있었는데 2의 6제곱, 2의 6제곱에다 공통된 2의 6제곱을 묶어냈었어. 그러니까 너네가 이 식이 복잡하면 이렇게만 봐봐. 그럼 쟤랑 같잖아. 그럼 여기서는 공통된 요소를 묶어낼 수 있잖아. 너네가 얘를 보고 얘를 보았으면 쟤네를 상황을 떠올릴 수가 있다고. 근데 하나 더 늘린다고 그게 불가능해? 아니잖아. 하나 더 늘린다고 그게 불가능해? 아니야. 그래서 중요했던 거 똑같아. 얘랑 풀이랑 뭐 이 풀이랑 같다고. 56이랑 60번이랑 같아. 따라서 뭐 주의했던 건 여기도 똑같아. 공통된 거. 공통된 요소 자체를 공통된 거를 뭐 묶어내야 돼. 묶어내기. 공통된 요소 자체를 묶어내야 식 자체가 처리가 가능하잖아. 따라서 우리는 위에서 공통된 걸 묶어내. 근데 공통된 걸 묶어내는데 혹시나 밑에랑 결국 2차이 나는 건 밑에도 2차이 나잖아. 물론 각각을 처리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처리가 가능하거든. 얘네서 얘를 묶어낼 때 얘를 어떻게 만들지를 생각을 하고 묶어내봐봐. 마이너스 10제곱으로 10제곱을 만들어내려면은 20제곱을 묶어내야 되잖아. 근데 20제곱을 묶어내면 얘랑 안 같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제곱으로 얘를 만드는 거야. 마이너스 10제곱으로 제곱을 만들려면 뭘 묶어내야 돼? A에 12제곱을 묶어내야 되지. A에 12제곱을 묶어내면 A에 실제로 뭐? A에 12제곱을 묶어내면은 실제로 A에 마이너스 2제곱 A에 12제곱 A에 마이너스 12제곱을 묶어내면 여기는 A에 마이너스 10제곱이 될 수 있는 건 뭐? 실제로 이 되는 게 뭐? A의 제곱이 되겠네. A의 마이너스 8제곱은 실제로 뭐? A의 4제곱. 그 다음에 A 6제곱은 A의 6제곱, A의 4제곱은, 마이너스 4제곱은 A의 8제곱, 마이너스 2제곱은 A의 10제곱이 되겠고, 원래 밑에 남아있는 건 뭐? A제곱 더하기, A 4제곱 더하기, A 6제곱 더하기, A 8개 더하기, A의 10개가 되겠네. 근데 중요한 건 얘 사라지잖아. 쟤 사라지지? 그래서 얘가 사라지기 때문에 남는 거는 뭐? A의 마이너스 12제곱, A의 마이너스 12제곱. 따라서 복잡했던 식 자체가 이렇게 간단하게 되잖아.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다시 주어진 걸 봐. A의 마이너스 12제곱이잖아. 마이너스 12제곱이라는 게 상황이 뭐랑 같은지를 봐봐. A의 마이너스 12제곱에 A의 마이너스 12제곱이야. 근데 우리가 주어진 거는 A의 6제곱. A라고 하는 게 뭐? A의 6제곱근에 2의 마이너스 루트 3이야. 루트 3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A에 마이너스 12제곱이 필요해.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우리가 6제곱이 보이니까 우리가 보이는 게 뭐? 주어진 조건에서 6제곱이 보이니까 12제곱에 마이너스 1제곱으로 처리가 가능해. 그리고 얘는 뭐? A에 6제곱에 실제로 제곱 처리가 가능하지. 따라서 우리는 A라고 하는 게 6제곱근에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실제로 뭐? A를 6제곱하면 요게 나오겠네. 요게 뭐? 실제로 뭐? 2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지금 뭐 그러면 A에 이게 6제곱이에요. 그럼 얘의 제곱을 하면 얘의 제곱하면 되겠지. 따라서 실제로 뭐 2는 4 더하기 3은 7 빼기 4 루트 3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얘가 A의 12제곱이야.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12제곱을 하면 뭐? 실제로 7 마이너스 4 루트 3분의 1이야. 그럼 얘를 분모 분자, 그러니까 실수화를 해주면 7 플러스 4 루트 3을 7 플러스 4 루트 3을 분모 분자에 곱해버리면 실제로 뭐? 제곱 빼기 49 빼기 4, 46의 48분의 7 플러스 4 루트 3이지. 그래서 계산하면 7 플러스 4 루트 3이야. 4 루트 3인데 얘는 어디 있어? 7 플러스 4 루트 3은 5번에 있네. 계산하면. 따라서 60번에 계산하면 5번이야. 됐나? 자, 그 다음에 6번이야. 유형 6, 그러니까 61이야. 유형 61인데 이 파트는 너네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경우 자체는 뭐 지금 아까도 그런지 유리수, 지금 정수, 지금 음의 지수, 아까 했던 거 음의 지수에서 지금 우리가 지수가 유리수이고 지수가 실수인 것까지 확장을 했어. 이 파트에 관해서 우리가 주의했던 거는 여전히 뭐 지수 자체를 정수 지수지. 그러니까 정수지수에서 유리수 실수는 미치라고 하는 게 0이 아닌 거에서 미치 반드시 0보다 큰 걸로 확장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제한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이거만 하되 나머지 여기서 공통적으로 뭐 지수법칙, 여전히 지수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통과죠. 전체적으로 유지가 돼. 알아둬야 되는 거는 맞지? 자, 그 다음에 지금 봐야 될 게 61번.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61번이지.
61. 자, 61이야. 25. 25의 9제곱, 25의 9제곱의 전체의 4분의 5의 전체의 5분의 2제곱이랑 곱하기 3분의 1의 전체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의 전체의 3분의 4제곱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수가 유리수가 되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요소 자체는 뭐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거랑 똑같아. 그래서 25분의 9라고 하는 것은 5분의 3의 전체의 제곱이었지. 그리고 괄호의 제곱이니까 얘는 곱하기 4분의 5가 될 거고 얘는 곱하기 5분의 2가 될 거야. 자, 봐야 되는 건 뭐? 밑이라고 하는 것은 양수 2니까 지수끼리 그냥 곱해버리면 돼. 자, 그 다음에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에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3분의 4네. 자, 그 다음 얘는 뭐? 5분의 3에 그 다음에 뭐 2는 4 약분되고 5 약분되니까 남는 거 이거 뭐 지수가 1이네. 그러니까 얘는 5분의 3 남고 3 약분되고 2 약분되니까 얘는 2 남네. 그래서 마이너스 2제곱이네. 따라서 얘는 뭐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인데 계산을 해주면 얘는 뭐 3의 제곱이랑 같지. 따라서 얘는 뭐 3의 제곱이야. 그래서 두 개를 계산해주면 5분의 3, 3분 9, 9, 3, 27이야. 그래서 계산하면 5분의 27. 5분의 27 맞지? 자, 그 다음에 62번이야. 주어진 게 이제 62번. 62번에는, 자, 우리가, 그냥 계산이야. 딱히 뭐 없어. 62번은. 62번도 그렇고, 3의 4분의 3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4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2의 3분의 1제곱 전체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값을 물어봐. 자, 그러면 3하고 2하고 3하고 2가 있으니까 3하고 2 단위로 각각 계산을 해줘야 돼. 자, 지수가 뭐 음수가 되더라도 여전히 지수 법칙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각각 분배해주면 되지. 그래서 여기 분배해주면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2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계산하면 3의 실제로 여기 뭐 4분의 1제곱 얘는 뭐 2의 마이너스 6분의 1제곱 그리고 앞에 3의 4분의 3제곱 그 다음에 뭐 2의 마이너스 3분의 4제곱 중요한 건 3하고 3하고 밑이 같을 때는 지수끼리 처리가 가능하지. 밑이 같은 거, 뭐, 3의 4분의 3제곱에다가 3의 4분의 1제곱을 곱하면, 실제로 뭐, 3의 4분의 3의 플러스 4분의 1이고, 얘는 뭐, 2의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6분의 1로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지. 그래서 3의, 실제로 요거 계산하면 1일 거고, 얘는 뭐, 2의 좀 6분의 하면 8이네.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9가 되고 얘는 뭐 3 곱하기 2에 3, 3은 9, 3, 2, 6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네. 그래서 계산하면 3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네. 실제로 자 봐봐. 그럼 이게 답이 없잖아. 지금 이게 답이 없어 맞지? 요거 계산했는데 그럼 요 상황을 이제 처리를 해줘야 돼. 마이너스니까 분 뭐로 들어가겠지? 얘는 뭐 2에 2분의 3제곱에 3이야.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3에 2에 실제로 뭐 2분의 3제곱은 2 곱하기 2의 2분의 1제곱이니까 루트 2잖아. 루트 2잖아. 얘가 된다는 걸 한번 봐둬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유리수 지수만 하지 유리수 지수를 다시 루트로 돌리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2 곱하기 루트 2고 그럼 분모 분자를 유리화시킬 수 있지. 그래서 루트 2를 분모 분자에 곱하면 2 곱하기 2분의 3 루트 2가 돼. 그래서 얘는 4분의 3 루트 2가 돼. 얘는 답이 있지. 그래서 너네가 봐야 돼. 뭐 유리수 지수를 지금까지 배웠지만 유리수 지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답이 이렇게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 그럼 루트로 고쳐라고 하면은 유리수 지수를 다시 루트로 고칠 수 있어야 돼. 유리수 지수를 고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관련돼 있었던 게 혹시 다시 기억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유리수 지수를 한꺼번에 다시 나누면은 뭐 a의 n분의 m 되어 있던 게 뭐로 정의됐었어? n제곱근 루트의 a의 m. 그러다 보니까 a의 n분의 1제곱이 n제곱근의 루트의 a가 돼. 그리고 여기서 주의했던 거, 너네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a의 1제곱을 a로 생략을 해서 1을 생략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루트의 a라고 하는 것은 뭐 제곱근의 a가 되잖아. 그래서 이 경우는 2를 이렇게 생략을 해준다는 거. 2를 생략을 해준다는 거. 일반적으로 1을 많이 생략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2를 생략해준다는 거. 요거 놓치지 말아야 돼. 따라서 우리가 얘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이렇게는 많이 했지만 요렇게도 할 수 있어야 돼. 너네 스스로.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63번. 자, A가 양이고 A가 1이 아닐 때 다음을 계산하래. 그냥 계산이야. 자, A에 지금 뭐 루트 3이니까 지수 자체가 실수로 확장이 되었지. 확장이 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뭐 지수 법칙이 닫히지 않는 범위에 한해서 성립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계산을 해줬어.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계산이 될 거거든. 나누기 A에 4에 2 마이너스 루트 3. 자, 아까 얘기했어. 지금 보면은 너네가 첫 번째 인지해야 될 게 곱하기하고 나누기가 섞여 있어. 그러면 순서 자체는 반드시 뭐 앞에서부터 쭉 가야 되니까 순서가 이렇게 가야 돼. 반드시. 얘네 먼저 처리하면 안 돼.
그래서 그럴 거면 얘네 먼저 처리하고 싶으면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쳐야 돼. 그럼 일단 우선 해야 될 게 뭐? 첫 번째 지수부터 처리를 해야 돼. 그래서 뭐 루트 3 자체를 a에 루트 3을 여전히 실수가 되더라도 여전히 지수 법칙이 성립하게끔 확장을 하면 되니까 루트끼리 곱하면 되고, 루트끼리 곱하면 뭐 얘는 루트의 36 플러스 루트의 3이잖아. 그 다음에 곱하기 a에 루트 5를 각각을 분배를 하면 뭐 얘는 뭐 실제로 2 곱하기 5가 되고, 실제로 얘는 뭐 루트 3 곱하기 루트 5잖아. 그러니까 얘를 하면은 뭐 5루트 3이네. 그 다음에 나누기에 a에 실제로 4를 각각 분배를 하면 되지. 4를 분배하면 2, 4, 8 마이너스 4루트 3이야. 자, 근데 이 나누기를 우리는 곱하기로 고치면서 a의 지수가 마이너스로 올라가지.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8 플러스 4루트 3이지. 앞에서 했었어. 기억은 나? 뭐 다시 해야 되나? 우리가 나누기 지수를 확장을 하면서 나누기 지수가 곱하기로, 즉 우리가 나누기 a의 세제곱은 실제로 곱하기 a 세제곱분의 1이야. 그러다 보니까 곱하기 a의 마이너스 세제곱이야. 그러니까 뭐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뀌면서 지수가 양이 지수여야 되던 게 음의 지수로 부호를 바꿔주면 되는 거였어. 그래서 나누기가 곱하기로 되면서 지수를 뭐 음의 지수로 가지고 가지. 음의 지수로. 그러면 이제 곱하기야. 다 곱하기니까 밑이 모두 같으니까 이제 a로 묶어준 다음에 루트의 36은 6이지. 처리할 수 있는 거 좀 처리해주자. 그러니까 얘는 뭐 6 플러스 루트 3에다가 2, 5, 10 마이너스 5 루트 3.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8 플러스 4 루트 3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 자, 그 다음에 루트 3이야. 루트 3을 처리해주면 a에 6, 18 하면은 16에서 8 빼면은 16에서 8이 16이지? 8. 그 다음에 뭐 루트 3에다가 5 하면은 뭐 5, 그러니까 그냥 a 8제곱이네. 왜냐면 요거 사라지지, 계산하면. 따라서 남는 건 a 8제곱. 그래서 실수 a의 k는 따라서 이게 k가 되네. k는 8이 되네. 자, 여러 요소가 계속 쓰였어. 유리수 지수는 언제 이렇게 쓰이고 이렇게 되는 거 다시 한번 살펴봤고, 나누기가 곱하기로 되면서 중요한 건 나누기가 곱하기로 되면서 뭐 지수를 음의 지수로 가지고 간다. 그리고 곱하기하고 나누기가 섞여 있으면 앞에서부터 봐야 되고, 그게 헷갈리니까 우리는 뭐 여기서 뭐 나누기를 애초에 미리 곱하기로 바꿔준 다음에 생각하는 게 편하다라는 요소지. 봐야 되는 거는. 됐지? 자, 그 다음에 64번이야. 64번.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15쪽까지 해야 되네. 64. 아이고야. 그 다음에 64야. 자, 64번에 2의 a제곱이 2의 a제곱이 9야. 이럴 때 8분의 1에 6분의 a제곱의 값을 물어봐. 자, 그러면 너네가 해야 될 게, 이거를 2의 a제곱이 보니까 여기 2의 a제곱을 직접 여기다 대입할 게 아니라 우선 옆에 있는 것부터 처리를 해. 여기 있는 것부터 처리를 한 다음에 생각을 해. 자, 8분의 1에 6분의 쟤네 자체를 뭐 8분의 1이라고 하는 게 8이라고 하는 게 2의 세제곱이야. 그러면 8분의 1은 2의 세제곱의 마이너스 1이 실제로 뭐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야. 그러니까 8분의 1에 저거는 뭐 2의 마이너스 세제곱에 6분의 a지. 6분의 a일 거고, 이제 지수 법칙을 활용해 보면 2의 마이너스 3 곱하기 6분의 a잖아. 그래서 얘는 뭐 요거 하면은 2의 마이너스 2분의 a 제곱. 됐어? 2의 마이너스 2분의 a 제곱이지. 근데 그게 이거의 값을 물어보고 2의 마이너스 2분의 a 제곱인데 우리가 주어진 게 뭐야? 2의 a 제곱을 알잖아. 그럼 얘는 뭐 2의 a 제곱에 전체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으로 쓸 수 있잖아. 요게 중요하네. 여기서는 봐야 되는 게. 얘가 중요하네. 그러다 보니까 2의 a 제곱이 뭐였어? 9였네. 그럼 이 자리에 9를 대입을 하면 되네. 따라서 9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따라서 우리는 얘는 뭐 3의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고, 계산을 하면 3의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계산을 하면 3의 마이너스 1제곱. 따라서 얘는 3분의 1이야. 그래서 답은 3분의 1, 64번. 됐어? 자, 그 다음에 65번부터는 이제 거듭 제곱 끊을 지수를 활용하는 거야. 앞에 얘기했지만 지금 요거를 활용하는 거지. 거듭 제곱근 지수를 활용해서 표현하는데, 표현 자체는 뭐 딱히 어려운 건 아니라서 n제곱근,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n제곱근의 의미를 활용해서 쭉 풀면 돼. 자, 65번이야. 아니, 그 65번. 쭉 풀게.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PQ에 대해서 쭉 됐어. 자, 루트의 2분의 1, 세제곱근의 3분의 1, 4제곱근의 4분의 1, 6제곱근의 6분의 1을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럼 일단 이것 자체를 표현해주면 얘는 뭐? 2분의 1에 뭐? 2분의 1제곱이지. 얘는 뭐? 3분의 1에
3분의 1제곱 얘는 뭐 4분의 1에 4분의 1제곱 얘는 뭐 6분의 1에 6분의 1제곱 다시 정리해주면 얘는 뭐 2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얘는 뭐 3에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얘는 뭐 4에 마이너스 4분의 1제곱 얘는 뭐 6에 마이너스 6분의 1제곱 다시 정리해주면 얘는 뭐 2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3에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4라고 하는 게 뭐 2의 제곱이지. 그래서 2의 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1제곱 하면 2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자 6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 6이라고 하는 게 뭐 2 곱하기 3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6분의 1을 각각 분배하면 2에 마이너스 6분의 1제곱 3에 마이너스 6분의 1제곱. 그래서 쫙 정리를 해보니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야. 그럼 이 상황에서 공통되어 있던 이끼리 먼저 묶어서 계산을 해주면 2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이고 그 다음에 3을 계산을 해주면 3에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을 계산해주면 돼. 따라서 2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분의 1 이거 얘는 뭐 2에 마이너스 6분의 7제곱이겠네. 얘는 뭐 3에 마이너스 6분의 2제곱 마이너스 6분의 1이니까 3에 마이너스 6분의 3제곱 따라서 3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네. 근데 요거에 대해서 2에 그 다음에 얘가 그럼 주어진 게 얘가 P고 그 다음에 얘가 Q네. 그 다음 P하고 Q니까 P 더하기 Q를 물어보네. 마이너스 6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그럼 6분의 3이 되고 얘는 뭐 마이너스 6분의 10이 되겠네. 2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5네. 그래서 답은 5번. 됐나? 따다다다다닥 풀죠. 따다닥. 자, 그 다음에 66번이야. 66번은 이거 PQ 뭐 이런 거 모르는데 유리수에 대해서 PQ의 값을 물어보네. 근데 P하고 Q가 양수라 A하고 B가 양수라네. 요 조건은 뭐 우리가 지수를 유리수로 확장시킬 때 필요한 조건이었지. 요 조건이 그 조건이라는 거 알아야 돼. 요 조건이. 자, 세제곱근의 루트에 A에는 3, 4제곱근의 루트에 B는 5일 때 주어진 게 6제곱근 루트에 A, B가 3의 P제곱 5에 너네가 요거를 자 봐봐. 너네가 거듭제곱근을 배웠기 때문에 3하고 4로부터 6을 만들기 위해서 애초에 3, 4, 6에 거듭제곱근을 앞에 12로 모두 만들어서 계산을 해도 돼.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거듭제곱근 지수를 이제 유리수 지수로 확장을 시켰어. 따라서 세제곱근 루트의 A는 3이잖아. 그럼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A의 3분의 1제곱은 3이라고 하는 거야. 되겠어? A의 3분의 1제곱은 3이야. 자, 그럼 똑같아. 우리는 B의 뭐 4분의 1제곱은 3이야. 4분의 1제곱은 뭐 5라는 거야. 그럼 양쪽에 똑같이 3을 곱하면 우리가 A는 3의 세제곱, B라고 하는 건 뭐 5의 4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가도 되고 또는 뭐 얘를 이렇게 고쳐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 근데 얘가 의미하는 게 너네가 뭐 얘인 것도 알아야 돼. 중요한 거 얘인 거 알아야 돼. 그래서 얘를 고쳐서 A가 이렇게 된다는 거.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요거를 물어보잖아. 즉 A, B의 6제곱근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뭐 A, B의 6분의 1제곱이고 얘는 뭐 A의 6분의 1제곱, B의 6분의 1제곱이야. 따라서 우리는 3의 세제곱에 6분의 1제곱, 그럼 뭐 5의 4제곱에 6분의 1제곱 각각을 분배해서 처리하면 되지. 그 다음 3의 뭐 2분의 1제곱, 5의 3분의 2제곱. 그럼 이렇게 되네. 따라서 P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Q라고 하는 게 3분의 2. 그래서 P, Q가 나왔고 뭐 하래? P 곱하기 Q 하래.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계산하면 3분의 1 되네. 딱히 뭐 어려운 건 없지. 그래서 얘가 66번이야. 자, 67번. 아이고야, 계산할 것도 많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렇게 나와 있어. 2차 방정식이 나와 있고 두근이 주어져 있어.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두근이 주어져 있네. 자, 그러면 우리가 관련된 개념을 오랜만에 한번 해보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제로의 근이라고 하는 게 알파 베타야. 그럼 이거의 근이 알파 베타면 우리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수 있었어. 알파 플러스 베타는 기억나? 마이너스 A분의 B였지. 알파 베타라고 하는 게 뭐였어?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는 A분의 C였어. 그럼 요거를 확장을 해서 우리는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제로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베타 감마 요 세 개가 나오지. 그럼 이 세 개를 각각 물어보면은 마이너스 순차적으로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였어. 그래서 지금은 요거를 활용을 했지만 혹시나 조금 더 해서 요거까지도 응용이 가능하겠지. 시험에서 나온다면은 요거까지 가능해. 그래서 한번 보는 김에 요것도 보고 볼 김에 요거까지도 봐. 그래서 요거까지도 봐둬야 돼.
자, 67번에 이제 그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 주어진 조건 자체가 뭐? 25니까 25의 알파의 전체의 베타 제곱, 그 다음에 세제곱근의 5의 알파, 그 다음에 세제곱근의 5의 베타니까 얘네를 이제 고쳐보면 뭐 5의 3분의 알파 제곱, 5의 3분의 베타의 제곱, 그 다음 얘는 뭐 25라는 게 뭐야? 5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5의 제곱의 알파, 베타니까 실제로 다시 처리해보면 미치, 여기는 미치 같지? 같은 미치니까 지수끼리 뭐해? 더하면 되지. 5의 3분의 알파 더하기 3분의 베타. 그 다음에 미츠 5의 2 알파 베타. 그러면 얘는 뭐 다시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고칠 수 있잖아. 아, 필요한 게 뭐?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가 필요하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얘는 뭐 2분의 6, 그래서 4.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2분의 7. 그래서 각각 구한 거를 이 자리랑 이 자리에 대입하면 되네. 그럼 얘는 뭐 5의 3분의 3제곱은 5고 5의 1제곱이고 밑에는 5의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7이니까 얘는 계산해보면 뭐 5의 마이너스 7제곱이네.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뭐 5의 마이너스 7, 얘는 뭐 5의 1제곱 마이너스 G A분의 C. 그렇지? 그러니까 밑에 분모에 마이너스 5분의 7이 있으니까 얘는 뭐 마이너스 5분의 7이니까 얘는 뭐 5분의 1 곱하기 실제로 5의 1곱제곱이야. 분모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가 분자로 올라오면서 마이너스 띄고 들어온 거야. 다시 한번 볼까? 요것만 떼서 한번 볼까? 실제로 얘는 뭐 5의 마이너스 1곱제곱 분의 1이야. 얘는 뭐 5의 마이너스 1곱제곱의 전체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이렇게 고칠 수 있잖아. 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분배하면 5의 1곱제곱이야. 되겠어? 분모에 있던 거를 분자로 올릴 때는 결국은 뭐 마이너스, 얘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지수를 달고 오르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지수를 곱해줘서 7제곱이 되지. 그래서 계산하면 5의 8제곱. 따라서 값은 5의 8제곱이야. 됐나? 그 다음 68이야. 68은 거듭 제곱근의 기본적인 연산의 의미를 알아둬야 돼. 68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1이 아닌 세 양수 ABC에 대해서 그 뭐 거듭 제곱근의 성질의 의미, 그냥 기본적인 의미만 알아두면 돼. 가라고 하는 게 A제곱은 B의 세제곱근이다. 어제 설명했어. 세제곱근. 어제래. 뭐 저번에 A제곱은 B의 세제곱근이다. B의 세제곱근이다. 라는 얘기를 읽어보고 너네가 떠올려야 되는 게 B의 세제곱근이다. A제곱이라는 게 B의 세제곱근이다. 이 말은 X의 제곱, B의 세제곱근이다. 라는 글을 읽고 너네가 뭘 떠올려야 하면 X의 제곱, 세제곱이지. 세제곱은 B를 만족하는 이 방정식의, 그래서 너네가 뭐의 세제곱근, 뭐의 네제곱근 하면 반드시 떠올려야 되는 건 뭐? 얘를 떠올려야 돼. 얘를 떠올리고 이거의 근이라고 하는 게 뭐? A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A제곱을 각각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뭐? 이거의 근이기 때문에 A제곱을 대입해도 성립하잖아. 따라서 A제곱의 전체의 세제곱을 하면은 B라는 거지. 되겠어? 따라서 우리는 뭐? A의 6제곱은 B라는 거야. 가 의미가 이런 거야. 자, 그 다음에 나는 뭐? B의 세제곱은 C의 제곱근이다. B의 세제곱이 뭐? 이것은 뭐? C의 제곱근이다. 제곱근이라는 얘기를 듣고 너네가 떠올려야 되는 게 뭐냐면 얘는 뭐? X의 제곱은 C다. X의 제곱은 C다. 그래도 X의 제곱은 C다라는 걸 쓰고 X의 제곱은 C다라는 거, 이거의 근이라고 하는 게 B의 세제곱이래. 그러면 B의 세제곱을 뭐? 어떻게? 여기에 대입을 하면 성립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X의 제곱,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뭐? B 세제곱의 전체의 제곱은 C가 돼. 따라서 B의 6제곱은 C가 되지. 따라서 우리가 뽑아낸 게 뭐냐면, 우리가 A의 6제곱은 B고, B의 6제곱은 C야. 근데 물어보는 게 AC를 물어보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될 게, AC를 물어보니까 A 곱하기 C야. 그럼 필요한 게 C는 나와 있잖아. C는 이렇게 표현이 됐잖아. 그럼 A를 구해야잖아. A의 6제곱이 B면은 A의 6제곱이 B잖아. 그러면 양쪽에 뭐 6분의 1제곱, 양쪽에 6분의 1제곱을 해도 여전히 성립을 하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계산해보면 A의 1제곱이고, 따라서 A는 B의 6분의 1제곱이야. 따라서 우리는 A가 6분의 1 B제곱이고 B의 6제곱은 B의 6제곱은 C니까 우리는 A 곱하기 C는 B의 6분의 1제곱 곱하기 B의 6제곱. 얘는 뭐? B의 6분의 1 더하기 6제곱근이지. 그래서 얘는 뭐? 실제로 그럼 B의 6분의 37제곱이야. 그래서 K 값은 6분의 37이 되네. 됐나? 자, 69번이야. 69에서는
n이 2부터 100까지의 자연수에 대해서 자연수 n, 중요한 건 n이 자연수지. 세제곱근의 루트의 5의 10제곱의 전체의 3분의 1제곱이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 이거가 어떤 자연수 n이라고 봐. 자연수의 n제곱근. 따라서 얘가 어떠한 자연수의 n제곱근이 된데, 따라서 우리는 x의 n제곱을 하면은 얘가 자연수가 되는 이거의 근이 얘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보면은 어떤 자연수의 n제곱, 어떤 자연수의 n제곱이야. 이 말은 내가 어떤 자연수의 n제곱 근이 되도록, 즉 x의 n제곱이 자연수가 되는 이거의 근이라고 하는 게 얘라는 거잖아. 감이 와? 그래서 얘가 어떤 자연수의 n제곱이라는 거는 얘는 x의 n제곱은 자연수가 되는 이 방정식의 근이다. 따라서 이 x자리에 이거를 대입하면 성립을 한다. 자, 그럼 일단 우선 얘부터 조금 한번 정리를 해주고 생각을 해줘야겠지? 쟤를 정리를 해주면 얘는 5의 3분의 10제곱의 전체의 3분의 1제곱이야. 얘는 그래서 5의 9분의 10제곱이지. 따라서 이 자리에 얘를 넣으면 5의 9분의 10제곱의 전체의 n제곱. 얘가 자연수가 되는데, 근데 얘가 자연수가 되는 건 5의 실제로 9분의 10제곱이니까 얘는 9분의 10 곱하기 n 자연수가 되는지를 봐야 돼. 얘가 생각을 해보면 9분의 n제곱인데 이 9분의 n제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9가 살아있으면, 중요했던 건 이 9가 살아있으면 9제곱근이 계속 살아있어. 9제곱근에 뭐가 들어가잖아. 9제곱근에 뭐가 되니까 얘가 항상 자연수로 표기가 되기가 어려워. 이 안에 있는 숫자 자체가 뭐의 9제곱이 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 n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건 이 n이라고 하는 게 이 9를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지. 따라서 우리는 n이라고 하는 게 9의 배수가 되어야 돼. n이라고 하는 게 9의 배수가 되어야 되는데, n이라는 게 9의 배수가 되어야 되는데 2부터 n이 102 이하의 수 중에서 9의 배수인 거를 찾아보라는 거지. 얘는 9부터 99까지겠네. 그럼 얘는 9 곱하기 1. 얘네는 9부터 99까지인데 얘네를 생각을 할 땐 중요한 건 세할일 때는 효과적으로 이렇게 세하려야 돼. 9라는 건 9 곱하기 1, 그리고 99라는 게 9 곱하기 11이잖아. 따라서 중간에 9 곱하기 2, 9 곱하기 3이 있을 건데, 결국은 어차피 9는 공통적으로 곱해질 거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1부터 10일까지를 개수를 세하리면 돼. 즉 1부터 10일까지의 개수를 세하리면 되고, 이거의 개수는 총 11개지. 그래서 답이 11개야. 그래서 이거를 직접 세하리지 말고 이렇게 돌려서 생각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생각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고, 봐야 되는 거는. 됐지? 자, 그 다음에 70번. 자, 그 다음에 70번이야. 자, 70번에는 이거 봐봐. 70번은 너네가 앞에서 풀었던 문제거든. 그럼 이게 왜 나와 있냐? 이제 이게 효과적으로 처리가 가능해. 자, 70번을 특히나 71번 같은 경우에 너네가 지금까지 앞에까지 했던 거는 막 쪼개서 했었잖아. 그럼 이제 굳이 안 쪼개서 막 그렇게 처리가 가능해. 자, 이게 뭐냐면 루트에 A 4제곱근에 A가 A의 K가 된대. 루트 들어가니까 얘는 실제로 2가 되니까 실제로 얘를 다 곱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다 곱하면 2는 4, 16제곱근의 A가. 그게 4의 세제곱이지. 4의 세제곱 64, 16, 64제곱근의 루트 A. 그래서 얘는 A의 16분의 1에 A의 64분의 1. 그래서 얘는 A의 이렇게. 그러니까 봐봐. 지금 보면은 너네가 계산 먼저 해놓고 할까? 64분의 1. 얘는 64분의 16이니까 4 곱하면 돼. 분모 문자에 4. 그 다음에 얘는 A의 64분의 1이니까 A의 64분의 5가 되겠네.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돼. 자, 봐봐. 지금 보면 될 게 뭐냐면, 얘에 대해서 너네가 이거를 처리할 때 기존에는 거듭제곱 근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풀었지? 기존에는 얘네 분모 문제 안에 16 곱하기 4에다가 A의 4제곱 곱하기 A의 64제곱근의 루트 A의 64제곱근, 그 다음 얘네를 합쳐서 똑같이 64제곱근의 루트에 A 4제곱 곱하기 A, 따라서 64제곱근의 루트에 A의 5제곱, 이렇게 풀었었어. 근데 우리는 이제 지수를 유리수로 확장시키기 때문에 지금은 이 풀이나 그렇게 차이가 안 나잖아. 근데 이제 조금 더 특히나 식 자체가 조금 더 안에 수 자체가 더 복잡한 케이스에는 여기를 푸는 유리수 지수로 푸는 경우가 훨씬 더 편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거가 장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거든. 한번 봐봐. 자, 71이야.
71은 기존. 자, 내가 풀이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할게. 기존 풀이랑 우리가 새롭게 배운 풀이. 그리고 새롭게 풀인 풀이도 여러 가지 풀이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라기보단 뭐 풀이 자체가 조금 여러 가지라서. 자, 얘가 첫 번째야. 기존 풀이. 우리가 루트를 배웠던 기존 풀이는 얘는 실제로 뭐 루트 A에 크게 루트에 A에 A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 루트 A에 요거 하면은 4제곱근에 루트에 A에 루트 A에 A고, 그 다음에 얘는 뭐 루트 A에 여기 다 곱하기인 거야. 원래 기존 풀이야. 4제곱근에 루트에 A에 이거 아니지. 그 다음에 다시 4제곱근을 분배해서 루트에 A에 A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루트 A에 4제곱근의 루트 A에 4, 8제곱근의 루트에 A에 다시 루트에 A가 되고, 얘는 뭐 루트에 A에 4제곱근의 루트에 A에 8제곱근의 루트에 A에 다시 8제곱근의 제곱근이라 하면 16제곱근의 루트에 A.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뭐 얘네를 모두 16제곱근으로 맞춰줘야 돼. 얘는 뭐 16제곱근의 루트에 A에 8제곱근, 16제곱근의 루트에 A에 4제곱근, 16제곱근 루트에 A에 제곱근, 16제곱근의 루트에 A. 그 다음에 얘는 뭐 16제곱근의 루트에 A에 8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 그래서 16제곱근의 루트에 A에 12, 14, 15, 16제곱이 되네. 16분의 15가 되네. 그래서 이게 기존 풀이야. 기존 풀인데, 자, 이제 우리는 뭐 저거 제곱근을 분수로 고치는 거를 알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뭐 루트라는 걸 2분의 1로 고칠 수가 있어. 그래서 자, 루트에 A에 루트에 A에 루트에 A에 루트에 A야. 루트를 다 2분의 1로 고치면 얘는 뭐 A에 안에서부터 봐봐. 안에서부터 A에 얘는 고치면 2분의 1제곱에 거기다가 A의 전체의 2분의 1제곱, 거기다가 A에 A 요거야. 여기 A의 전체의 2분의 1제곱에다가 거기다가 A의 전체의 2분의 1제곱에다가 여기가 A지. 그 다음에 여기 뭐 전체의 2분의 1제곱 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A 자체를 분해가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안에 거부터 한꺼번에 처리가 가능해. 안에 거부터 봐봐. 안에 거부터 이렇게 하면 처리가, 그래서 안에 거부터 처리가 가능해서 이게 계산이 간단해. 얘네가 1이랑 얘는 A 곱하기 A 2분의 1제곱이니까 얘는 뭐 A의 2분의 3제곱. 얘가 A 2분의 3제곱이야. 근데 거기다가 A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 처리하면 A에 이거 2분의 2제곱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더하니까 2분의 5제곱이지. 그 2분의 5제곱 한 거에 2분의 1제곱이야. 여기에 2분의 1제곱이니까 여기까지 한 게 뭐 A의 4분의 5제곱. 요까지 한 거. 이 4분의 5제곱 한 거에 다시 A가 있지. 그 다음 여기다가 곱하기 A야. 지금 요까지 한 거야. 그래서 이거 조금 헷갈리는데 이거 잘 봐야 돼. A를 한 거야. 그 다음 얘가 뭐 A의 4분의 9제곱. 거기다가 다시 2분의 1제곱 하지. 그러니까 얘는 뭐 A의 4이 8분의 9제곱. 거기다가 다시 A를 곱하는 거야. A를 곱하니까 A의 8분의 17제곱. 거기다가 2분의 1제곱 하니까 얘 뭐 A의 16분의 17제곱. 그래서 요거가 16분의 17인가? 16분의 15인데? 계산하면? 더하면은 8이고 어디서 잡된 거야? 계산하면 A의 16분의 요거 덧셈 잘못했네. A 곱하기 A의 8분의 9는 A의 8분의 16제곱이네. 그래서 거기다 2분의 1 곱하면 16분의 28. 그 다음에 16분의 8 더하면 15가 되지. 그래서 여기 15가 되니까 16분의 15가 되네. 그래서 A 16분의 15가 돼. 그래서 루트로 풀어도 되고,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거듭제곱근으로 지수로, 그러니까 유리수 지수로 풀어도 돼. 근데 요게 조금 더 복잡해. 둘 다 복잡하긴 해.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보면 요게 앞으로 이제 쉽게 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 그래서 둘 다 알아둬야 돼. 둘 다 알아도 돼. 요거에 대해서 어느 경우에는 이 상황으로 가다가 다시 루트를 다시 뭐 유리수 지수로 고쳐서 하는 경우가 쉽다는 거지. 자, 한번 볼게. 그게 바로 다음 문제야. 다음 문제는 확실히 루트를 푸는 것보다는 그냥 푸는 게 낫거든. 그러니까 지금 뭐 세제곱근에 지금 72번이야. 72번에는 세제곱근의 뭐 루트의 A, 세제곱근의 루트의 A 나누기 루트의 A의 세제곱 루트의 A의 K 곱하기 4제곱근의 루트의 A 세제곱은 1이잖아. 그럼 우리는 세제곱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원래는 각각에 대해서 루트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처리를 해도 되거든. 그래서 세제곱근의 뭐 얘는 루트의 A에, 그럼 3은 9제곱근의 루트의 A, 그 다음에 나누기니까 나누기에 얘는 뭐 2
루트에 a의 세제곱 그리고 제곱근이 여기다가 루트가 들어가면 뭐 루트니까 뭐 4제곱근 루트에 a의 k 곱하기 4제곱근 루트에 a의 세제곱이네. 그럼 이제 얘는 뭐 a의 실제로 뭐 세제곱근에서 얘를 가급적으로 맞춰도 되고 얘는 뭐 실제로는 3분의 1 곱하기 a의 9분의 1이야. 자, 그리고 a는 뭐 a는 2분의 3 곱하기 a의 4분의 k. 근데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면서 마이너스를 달고 가는 거야. 전체에다가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달고 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곱하기 a의 4분의 3제곱. 그럼 이제 정리를 해주면 a의 얘는 9분의 3제곱, 9분의 3이고 얘는 9분의 1이니까 9분의 3 더하기 1 곱하기 뭐 a의 마이너스의 전체에 얘는 뭐 이 4분의 6 플러스 4분의 k 그 다음에 곱하기 a의 뭐 4분의 3제곱이고 따라서 얘 크게 합치면 a의 9분의 4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6 플러스 k 더하기 4분의 3을 한 게 뭐 1이 돼. 1이라고 하는 게 a의 제로가 되지. 그래서 요거를 풀면 되는 거야. 즉 우리는 9분의 4 마이너스 4분의 6 플러스 k 플러스 4분의 3이 제로가 된다는 거를 풀면 되지. 뭐 양쪽에 9, 4, 4, 9, 3 뭐 이거는 먼저 처리를 해주면 돼. 4, 9, 36, 36을 곱하면 일단 요거부터 처리를 해줘야 되지. 9분의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세제곱,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4분의 6 플러스 k 마이너스 3. 그래서 9분의 4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k가 제로가 되어야 되네. 따라서 양쪽에 얘는 뭐 이거 이항하면은 이거 같다. 그리고 이거 같다니까 이거 곱하면 되지. 16은 39, 27 플러스 9k. 따라서 우리는 k를 27 마이너스 27이고 27에서 그러니까 11 마이너스 11이네. 그러니까 얘가 뭐 9k 따라서 k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9분의 11이네. 계산하면. 그래서 답은 2번이야. 그래서 이제 거듭제곱근 중요한 건 거듭제곱근이랑 유리수 지수랑 왔다 갔다 자유자재가 돼야 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거를 봐야 되네. 그 다음 73 72 했고 73이야. 이것도 뭐 73도 거의 비슷해. 세제곱근의 루트의 a의 4제곱근 루트의 a의 세제곱은 6제곱근의 루트의 a의 m제곱근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m의 값은 무엇인가요? 라는 걸 계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안에 거 세제곱근하고 6제곱근 하기 전에 안에 거 먼저 처리를 해봐봐. 세제곱근의 루트의 앞에 a의 실제로 a 루트 a는 a의 2분의 1제곱 그리고 뭐 4제곱근의 a의 4분의 3제곱 됐어. 얘는 뭐 6제곱근의 루트의 a의 1제곱 a의 2분의 m제곱. 자, 그 다음 얘 뭐 세제곱근의 루트의 a의 실제로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3. 그 다음에 6제곱근의 루트의 a의 2분의 m 더하기 1. 자, 그러면 실제로 쭉 계산을 해보면 요거부터 계산해주면 되지. 2분의 1 하고 2분의 2야. 2분의 3. 요거 하면 2분의 3이지. 2분의 3. 그 다음 4분의 3 더하면은 4분의 6이야. 그래서 실제로 a의 4분의 9의 세제곱근이니까 실제로 뭐 곱하기 3분의 1. 그 다음 얘는 뭐 a의 2분의 m 플러스 1의 전체의 6분의 1제곱. 따라서 우리는 a의 요거 약분이 되어서 4분의 3제곱 그리고 a의 2분의 2지. 2분의 m 플러스 2라고 적자. 그럼 26 12분의 m 플러스 2가 되겠네. 따라서 AA라고 하는 게 지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A가 1이 아니지. 자, 요거 나중에 로고에서 많이 썼는데 이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지수끼리 같아도 되지만 지수끼리 같지 않더라도 밑이 1이 되면은 지수가 달라도 같아질 수 있었지. 요거 우리 저번에 지수 로고 했을 때 했었지.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A가 1이 아니라는 조건이 그것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4분의 3이라고 하는 게 뭐 12분의 m 플러스 2가 돼. 그럼 이렇게 곱하면 되지. 4m 플러스 8이라고 하는 게 36이야. 따라서 4m이라고 하는 게 32가 되고 따라서 m은 8이 되네. 4m 32 48 32 그래서 m의 값은 잠깐만 36에서 8 빼면 32가 아니지. 8을 빼면은 2 더하기 6은 8 28이네. 그래서 m은 7이 돼. 계산하면 m은 7이야. 73번. 그래서 뭐
딱히 뭐 그냥 계산이라서 뭐 크게 그냥 할 만한 거 쭉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74. 자, 이제 거듭제곱을 이용해 주어진 문자로 나타내기. 문자로 나타낼 때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즉 주어진 문자, 구하고자 하는 문자를 얘만, 이거만 홀로 두고 처리를 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그거를 걔만,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문자만 두면은 나머지 문자 처리하기가 쉬워. 자, 이게 뭐냐면 74번을 보면은 74야. 자, 3의 4제곱은 A이고 8의 제곱은 B야. 근데 물어보는 게 12의 11제곱을 A하고 B를 활용해서 풀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거잖아.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너네가 지금 봐야 될 게 3하고 8하고 12를 봐야 돼. 얘네가 연관되어 있는 게 눈에 보여? 왜냐면 우리는 12라고 하는 게 3, 4. 그러니까 3, 4니까 2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3은 여기 있고 8이라고 하는 게 2랑 관련이 있잖아. 8이라고 하는 건 뭐 2의 세제곱이잖아. 아, 얘를 2로 표현하면 이거가 접근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쓸 게 뭐냐면 지금 3의 4제곱은 A니까 요거는 처리가 이미 3으로 표현이 가능했고 그 다음에 8이라고 하는 게 2의 세제곱이잖아. 2의 세제곱의 전체의 제곱이 B지. 그러다 보니까 뭐 2의 6제곱이 B야. 자, 그 다음에 우린 각각에 대해서 3의 4제곱이 A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3은이야. 자, 여기서도 필요한 건 뭐 2는이라고. 자, 중요한 게 요 생각을 해야 돼. 3은 2는으로 표현을 해야 우리가 뭐 3하고 이 자리에 대입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3은 뭐 A의 4분의 1제곱, 양쪽에 4분의 1제곱을 곱하면 돼. 자, B가 2의 6제곱이니까 2는 뭐 B의 6분의 1제곱이 되지. 되겠어? 이 상황에서 우리는 12의 11제곱이라는 게 뭐 3 곱하기 2의 제곱의 11제곱이야. 그럼 12를 각각 분배하면 3의 11제곱 곱하기 2의 22제곱. 그 다음에 3자리에, 여기 3자리하고 여기 뭐 이 자리에 각각 대입하면 되는 것이 뭐 A하고 B를. 3이 A의 4분의 1제곱이잖아. 4분의 1제곱의 전체의 11제곱이고 2는 뭐 B의 6분의 1제곱의 전체의 22제곱이지. 그래서 각각 계산하면 A의 4의 4분의 11제곱, 뭐 B의 6분의 22제곱이네. 얘는 계산하면 A의 4분의 11제곱, B의 3분의 11제곱이 되네. 그래서 뭐 요거는 계산하면 4번이 되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뭐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활용하고자 하는 거 걔는 이라고 해서 그것만 표현할 수 있는 요 방법을 습득을 해야 돼. 됐나? 75야. 주어진 게 A가 9의 세제곱이고 27의 7제곱을 A를 활용해서 풀면은 어떻게 되나요? 자, A가 9의 세제곱이야. 그럼 얘는 뭐 3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의 전체의 세제곱이지. 그래서 실제로 3의 6제곱이야. 됐나? 근데 왜냐면 이제 봐야 될 게 뭐 3하고 27이 연결돼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27이라는 걸 쓰려고 우리는 3은 필요한 게 뭐 3은이야. 3은. 요게 중요하지. A가 3의 6제곱이야. 따라서 3은 뭐 A의 6분의 1제곱이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얘를 통해서 얘를 구하고 3의 6제곱으로부터 3을 구하고 3으로부터 27을 접근을 할 거라고. 따라서 27의 7제곱이라는 건 뭐 3의 세제곱의 7제곱이지. 따라서 3의 21제곱이야. 근데 3 자리에 얘를 쓰면은 뭐 A의 6분의 1제곱의 전체의 21제곱이야. 따라서 A의 6분의 21제곱. 그래서 A의 3, 7, 21, 3, 2. 그래서 2분의 7제곱. 됐나? 그래서 답이 A의 2분의 7제곱. 그래서 답 4번이지. 75에. 자, 그 다음에 76이야. A는 B는 표현됐어. 지금 A는 루트 5고 B는 세제곱근 루트의 3이야. 자, 근데 물어보는 게 15가 의 6분의 1제곱이야. 자, 근데 봐야 될 게 뭐 A하고 B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15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봐야 돼. 15라는 게 5하고 3으로 접근이 가능하잖아. 5, 3, 15.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게 그래서 뭐 5는 여기서부터 뭐 5는 3은 이라는 요 두 식이 필요한 거야. 왜 15로 접근하려고. 따라서 양쪽을 제곱하면은 5는 뭐 A의 제곱, 양쪽을 세제곱하면 3은 뭐 B의 세제곱이네. 따라서 우리는 15라고 하는 것은 3 곱하기 5의 6분의 1제곱이잖아. 그래서 3자리에 아까랑 똑같이 5자리에 얘를 넣고 3자리에 얘를 넣으면 돼. 따라서 우리는 뭐 A 제곱 곱하기 B 세제곱의 전체의 6분의 1제곱이고 6분의 1을 각각 분배하면 뭐 A의 2 곱하기 6분의 1제곱, B의 3 곱하기 뭐 6분의 1제곱. 그래서 A의 3분의 1제곱, B의 뭐
2분의 1제곱. 됐나? 그래서 답 3번. 됐지? 그래서 쭉 가는 거지. 지금 보면 알겠지만 주된 풀이 자체가 뭐 그냥 계산이야. 계산이고 그 다음에 77 이 계산이라서 뭐 딱히 어려운 건 없는데 아마 이 모든 문제 중에 79번 하나 좀 제일 어려워. 79번 요게 제일 어렵거든. 그래서 요거는 잘 봐야 돼. 자 77번도 딱히 그냥 문제풀이라서 74분의 1에 마이너스 n분의 1의 제곱 이거가 자연수가 된대. 아까 봤지만 자연수가 되어야 할 조건 자체는 뭐 밑에 있는 우리가 유리수 지수 중에서 분모를 가지고 있으면 n제곱근이 되어서 뭐 루트로 표현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걔네가 없어야만 자연수가 표현이 돼. 자 64분의 1은 뭐 실제로 2의 6제곱이 64지. 얘가 2의 6제곱이야. 근데 분의 1이잖아. 그래서 얘는 뭐 2의 마이너스 6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제곱분의 1이니까 얘는 뭐 마이너스 날라지고 2의 n분의 6제곱이네. 자 우리가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얘가 없어야 돼. 중요한 건 얘가 없어야 돼. 따라서 저 n은 뭐야? n이 없어야 되는데 n이라고 이 n이 뭐 6의 약수가 되면은 얘네 사라져서 뭐 분모가 없어질 거 아니야. 따라서 n이 될 수 있는 건 6의 약수. 근데 6의 약수가 되는데 실제로 6의 약수는 1, 2, 3, 6이 되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도 가능하잖아. 마이너스를 넣으면 실제로 다시 분수가 되니까 얘는 뭐 자연수가 안 돼. 따라서 음수가 안 되는 거야. 따라서 될 수 있는 거는 6에 따라서 6의 약수가 되고 뭐 1, 2, 3, 6이야. 실제로 얘네를 모두 더하면은 뭐 12가 되지. 됐나? 78이야. 세 양수 A, B, C에 대해서 A의 제곱은 3, B의 5제곱은 7, C의 6제곱은 11이잖아. 자, 봐야 되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거인데 A의 제곱, B의 5제곱, C의 6제곱인데 물어보는 게 A, B, C의 전체의 n제곱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뭐야? A, B, C에 대해서 A는, B는, C는으로 고쳐야 우리가 이 A, B, C 자리에 대입해서 처리할 거 아니야. A는 B는 C는. 따라서 우리가 양쪽에 2분의 1제곱하면 A는 뭐 3의 2분의 1제곱, B는 뭐 7의 5분의 1제곱, C는 뭐 11의 6분의 1제곱. A, B, C 자리에 각각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3의 2분의 1제곱, 7의 5분의 1제곱, 11의 6분의 1제곱 전체의 n제곱이지. 그럼 실제로 계산하면 3의 뭐 얘는 2분의 n제곱 그리고 뭐 곱하기 7의 5분의 n제곱 곱하기 뭐 11의 6분의 n제곱. 자, 이 상황에서 보면은 요거 하나하나 얘네가 자연수가 되려면 얘가 자연수가 되어야 된대. 그러면 얘도 자연수가 되고 얘도 자연수가 되어야 돼. 그러면 위에서 했던 행동을 밑에 똑같이 하나에 하면 돼. 자, 3의 2분의 n제곱이야. 그러면 이 2가 사라져야 되잖아. 따라서 우리는 n이라 1으로부터 여기는 2가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자연수가 되려면 n이 2의 배수가 되어야 돼. 똑같아. 여기는 5가 사라져야 자연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n이라고 하는 게 5의 배수가 되어야 돼. 자, 똑같아. n이라고 하는 게 여기는 뭐 6의 배수. 그러니까 공통된 같은 n이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여야 돼. 따라서 우리는 n이라는 게 2하고 5하고 6의 공배수가 되어야 돼. 자, 중요한 거 요거야. n이라고 하는 게 2하고 5하고 6의 공배수가 되어야 돼. 이 공배수는 어떻게 접근을 해? 중요한 거, 요게 중요해. 공배수라는 거는 뭐, 어떻게? 최소 공배수. 공배수라고 하는 것은 뭐,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항상 그걸로,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공배수를 최소 공배수로 접근해. 2하고 5하고 6의 최소 공배수, 2하고 6의 최소 공배수가 6이잖아. 6하고 5의 최소 공배수는 30이네. 따라서 3개의 최소 공배수는 30. 따라서 3개의 최소 공배수는 3이니까, 그 중에 가장 작은 값은 30이라고. 되겠어? 자,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79번. 중에는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너네 풀었을라나 모르겠다. 한번 보자. 같이. 79야. 79야. 자, 2분의 n의 전체의 2분의 1제곱, 3분의 n의 전체의 3분의 1제곱, 3분의 1의 전체의 3분의 1제곱. 이게 모두가 자연수가 되어야 된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값의 최소값을 물어보네. 자, 그러면 얘는 한번 처리를 해보면 우리가 자연수니까 얘 자체를 k라고 두고 얘 자체를 한번 l로 둬볼게. 즉 2분의 n의 2분의 1제곱이 자연수 k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자.
3분의 n에 3분의 1제곱이 자연수 L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게 일단 2분의 1을 조금 처리를 해주고 생각하는 게 편하잖아. 즉 2분의 n이라고 하는 게 k의 제곱이고 n이라고 하는 게 뭐? 2 곱하기 k의 제곱이야. 자, 중요한 건 n 역시도 이거 역시도 뭐? 자연수야. 자연수가 2 곱하기 k 제곱이 돼야 되네. 자, 똑같은 짓거리를 여기도 해보면 3분의 L이라고 하는 게 뭐? L의 세제곱이야. 따라서 N이라고 하는 게 3 곱하기 L의 세제곱이지. 즉, K하고 L 역시도 뭐? 자연수였지만 여기 들어가는 N 역시도 뭐? 자연수가 돼야 돼. 근데 이 자연수가 2 곱하기 3 곱하기로 표현이 되잖아. 그럼 2 곱하기 3 곱하기로 표현이 된다는 말은 N이라고 하는 게 2의 배수가 되어야 되면서 N이라고 하는 게 뭐? 3의 배수가 되어야 되네. 따라서 뭐 n이라고 하는 건 뭐 6의 배수가 되어야 되네. 요게 핀트네. 6의 배수가 되어야 되니까 n이 지금 뭐 n이라고 하는 게 2 곱하기 k의 제곱인데 그 같은 게 뭐 3 곱하기 l의 세제곱이야. 그럼 이제 봐야 되는 게 2 곱하기 k 제곱이랑 3 곱하기 l의 제곱인데 그러면 이제 봐야 될 게 자, 둘 다 동시에 뭐 그러니까 같은 수가 돼야 되니까 자, 2 곱하기 k의 제곱이고 3 곱하기 l의 세제곱이야. 그러다니까 뭐 이 3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뭐야? 여기가 3의 배수가 되려면 k 제곱이 3의 배수가 돼야 되잖아. 똑같아. 3 곱하기 l의 세제곱인데 얘가 2의 배수가 되려면 l의 세제곱이 2의 배수가 돼야 돼. 따라서 뭐 k 제곱이 3의 배수가 되어야 되고 l의 세제곱이 뭐 실제로 l의 세제곱이 2의 배수가 되어야 돼. 됐나? 그러니까 k 제곱이 3의 배수가 되고 l의 세제곱 얘네가 그거 k의 제곱이 3의 배수가 돼. 잠깐만. 자, 이어서 아까 k제곱이라는 게 지금 3의 배수가, k제곱이라는 게 뭐 3의 배수가 되니까. 근데 생각해볼게. 여기 들어가는 k 역시도 뭐 우리는 자연수였었지. 뭐 각각에 대해서 k하고 l 역시도 자연수였으니까 k제곱이 3의 배수가 되려면 제곱해서 3의 배수가 된다라는 거는 3이라는 인수, k제곱이 3이라는 인수를, 소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이 말은 뭐, k라는 건 역시도 3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제곱하니까 3의 배수가 될 거 아니야. 똑같아. l의 세제곱이 2의 배수가 되려면은, l의 세제곱이 2라는 인수를 가지려면 애초에 l 역시도 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 즉, 2의 배수여야 된다니까. 그래서 k라는 것을 다시 3의 k-l이라고 하는 것을 l의 l-라고 쓰면은, 실제로 뭐, 이렇게 쭉 한 다음에 약간 간단히 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줄게. 그래서 2의 k제곱이라는 게 뭐 실제로 뭐 L이라고 하는 게 3k-가 되고 얘는 k 자리에 3k-를 쓴 다음에 이거의 제곱이고 실제로 그리고 이게 n인데 다시 n은 밑에 거 3 곱하기 l 세제곱은 얘 뭐 2l-의 세제곱이야. 그래서 위에 걸 정리해 보면은 뭐 2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 곱하기 k-의 제곱 그 다음에 뭐 3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L-의 세제곱. 자, 근데 이 상황에서 다시 n이 끼리 같아야 되잖아. 자, 이제 비교해봐봐. 뭐냐면 제곱인데 이 k-하고 l-하고의 적절한 제곱이랑 세제곱이 들어갈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얘네는 지금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같은 n이잖아. 같은 n이 2는 하나 가지고 3의 제곱을 가지고 밑에 표현은 3은 하나 가지고 2의 세제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k-하고 l-의 제곱이랑 세제곱을 통해서 적절하게 지수를 맞춰줘서 같아지게끔 만드는 거야. 자, 초점을 어디 두냐면 지금 2의 제곱 2가 있지. 2가 있으니까 내가 2가 있고 여기 위의 식에서는 2가 1개인데 밑에 식에서는 2가 3개 있지. 그러면 이 제곱을 통해서 반드시 2의 세제곱이 채워져야 돼. 2의 세제곱을 만들어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k-의 제곱은 k-라는 게 반드시 2를 가져줘야만 2의 세제곱을 맞춰줄 거 아니야. 따라서 우리는 여기다가 k-에다가 2를 넣으면 즉 k-라고 하는 게 꼭 2를 가져야만 2의 제곱이 되어서 2의 제곱 곱하기 2가 되어서 2의 세제곱이 될 거야. 되겠어? 그래서 k-는 반드시 2를 가지고 있어야 돼. 또 k-는 2의 배수여야 돼. 2의 배수. 자, 똑같아. 이제 거꾸로 갈게. 자, 그 다음에 L-는 보면 L-를 넣을 건데, L-를 넣을 건데, L-는 2의 세제곱을 맞춘 상태에서, 다시 2의 세제곱을 맞춘 상태에서 3을 통해서 위에는 3의 제곱이잖아. 3의 제곱이잖아. 3 곱하기 뭐 다시의 세제곱을 하는데, 3의 제곱을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 3을 넣으면은 3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돼. 그러니까 내가 뭐, 지금 여기다가 L-에다가 뭐 3을 넣으면은 실제로 이 식은 3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 3의 4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이 돼.
3의 4제곱이잖아. 결국은 어떻게든 3 하나 넣으면 3의 4제곱이 돼. 3의 4제곱을 맞춰주려면 위의 식에서도 3의 4제곱을 맞춰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3의 4제곱을 맞춰주니까 애초에 K-라고 하는 게 뭐 2도 가지고 있으면서 2를 한 개 가지고 있으면서 3 역시도 가지고 있어야 3의 제곱이 될 거고 3의 제곱이랑 3의 제곱이 합해서 3의 4제곱이 될 거야. 되겠나? 무슨 말인지? 이거 약간 복잡하지? 자, 다시 봐봐. n이라고 하는 게 2 곱하기 3k-의 제곱이 되고 이게 뭐 3 곱하기 2l-의 세제곱이 표현이 됐어. 이 상황에서 각각을 정리해주면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k-의 제곱이고 얘는 뭐 3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l-의 세제곱이잖아. 근데 이 상황에서 자 인수로만 보는 거야. 인수로만. 지금 봐봐. 지금 k-의 제곱이 있고 2가 있잖아. 근데 우리는 2의 세제곱을 그러니까 왜냐면 이 두 수가 같다며 맞춰줘야 되잖아. 여기는 2가 한 개 있고 여기는 2가 한 개 있고 여기에 k-가 뭐가 들어가서 곱해져서 2가 세제곱이 될 거야. 그러면 k-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 2를 하나 가져야 되니까 k-라는 건 반드시 2를 가져야 하니까 2의 배수가 돼야 돼. 자 얘는 뭐 2를 초점으로 맞췄을 때 자, 그 다음에 3을 초점으로 맞출 거야. 3을 초점으로 맞추면 밑에가 3이 하나 있잖아. 위에가 3이 두 개 있고. 그러니까 L-에 여기가 들어가서 여기가 3이 들어가야 3을 맞춰서 3의 제곱이 될 거야. 근데 최소한 하나인 L-에 내가 3을 넣어서 3의 배수로 맞춰주면은 지금 L-에 세제곱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얘는 최소한 3의 세제곱이 들어가. 그러니까 3의 세제곱이 여기 들어가면 3의 세제곱 곱하기 3이잖아. 따라서 우리는 원래 있던 3 곱하기 2L-의 세제곱은 뭐 3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L-의 세제곱인데 위에 거랑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서 3을 넣으면 결국 뭐 3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되어서 3의 4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이 돼. 따라서 3의 4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이 되고 원래 3의 4제곱을 맞춰주려면 원래 있던 K-에는 2를 원래 있던 K-라고 하는 게 2의 배수이면서 여기도 3을 가져야 되잖아. 왜? 밑에는 우리 3의 4제곱을 맞췄으니까 3의 4제곱을 밑에서 맞췄으니까 위에는 3의 2개가 있으니까 K-에서도 뭐 3을 라는 인수를 가져야 실제로 뭐 가져야 3의 제곱이 되고 3의 제곱이 돼서 3의 4제곱이 맞춰져야 돼. 따라서 우리는 K-라는 게 3하고 2를 모두 가진 K-라고 하는 게 6의 배수가 되고 K-라는 게 6의 배수가 되면은 뭐 실제로 뭐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얘는 뭐 2 곱하기 3의 전체의 제곱이 되어서 뭐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어서 실제로 6의 배수지. 그래서 곱하기 뭐 여기다 K-라고 쓰는 거지 실제로. 그래서 뭐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곱하기 L- 또는 K-의 제곱이 될 거고 그리고 밑에를 표현해보면은 뭐 실제로 3의 4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뭐 또는 L-의 L2-지 지금 K2- 그냥 제곱이 될 거고 따라서 여기 자리에 이제 나머지 이 자리에 1만 들어가면은 가장 최소값일 거 아니야. 따라서 이제 형태가 같아졌잖아. 어떻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따라서 같아질 수 있는 가장 최소의 값 n은 뭐 648이야. 그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이야. 이렇게 불충분한 요소를 너네가 끼워 맞추기로 이건 약간 뭐 끼워 맞추기지. n을 필요한 거를 갖고 오고 없는 거를 데려온 다음에 각각을 끼워 맞춰서 필요한 거를 가지고 필요한 걸 가지고 와서 배수니까 마음대로 가지고 올 수 있잖아. 그래서 끼워 맞춰서 지수끼리 같아지게끔 필요한 요소를 같아지게끔 만들어준 다음에 비교한 다음에 최소값을 만들어줬던 거야. 그래서 이게 아마 제일 그랬을 거야.